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글의 해독 책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해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냥 글자를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해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읽기라는 거죠. 읽기, 그쵸? 읽기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기에 의미까지도 알아야 된다, 의미까지 포함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읽기라고 여기에서는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글을 읽는데 사용하는 유아들의 책략이 있어요. 방법이에요.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쓴 거고요. 문제에서 한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대로 설명해도 되고요. 책략이라는 의미를 그냥 방법입니다 라고 써도 그건 다 채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단글 아자철이라고 우리 많이들 외우잖아요. 단글 아자철이라고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단계는요 단서 책략이에요. 단서 책략 글자 읽지 못합니다. 글자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읽을 때, 자, 이거는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읽는 것을 제가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읽는 것은 어떤 글자를 모르니까 무엇을 가지고 읽긴 읽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초창기에는요 단서를 이용해요. 단서를 이용해서 읽어요 라는 겁니다. 자, 됐죠? 어떤 단서를 읽냐면 이때 이용하는 단서들이 보통 그림이 있는 단서들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쵸? 왜냐하면 환경인쇄물 같은 게 바로 여기에 예시가 되는 거죠. 환경인쇄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제가 앞에서 했나요? 제가 자꾸 학생들이랑 했던 거랑 자꾸 조금 헷갈리는데, 이 환경 인쇄물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한 맥락이 있어서 쭉 맞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하려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글과 그림이 함께 인쇄된 인쇄물을 환경 인쇄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단지라든지 과자 봉투라든지 많이 그렇잖아요. 새우깡에 보면은 새우깡이라는 글씨와 더불어서 새우라는 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망고 주스라는 것도 보면 망고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서 망고 주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서를 이용해서 읽기를 하는데 그 단서가 뭐냐면 대부분은 그림이나 사물의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과자 봉투에 새우깡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새우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아이들은 글씨는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단서 책략은 글씨 모른다고 했어요. 글씨는 모르지만 새우라는 것을 보면서 새우과자 혹은 새우깡 아니면 새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새우깡이라고 읽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새우라는 그림의 단서를 이용해서 새우과자, 새우깡, 아니면 새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차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비행기를 제가 저희 아이랑 함께 공항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가 진짜 이게 비행기 같은가요? 자, 비행기에 여기에 아시아나라고 써 있었단 말이죠. 아시아나라고 써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 아시아나를 보면서 저기 뭐라고 써 있을까?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비행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실제 아시아나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비행기라고 읽습니다. 단서 책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쵸? 글씨는 읽지 못하지만 이 비행기라는 모양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비행기라고 말한 거예요. 틀렸죠? 틀렸어요. 그렇지만 글씨나 여기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 사물의 형태를 보면서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단서 책략이라고 한다. 이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 환경 인쇄물을 많이 이용하더라. 환경 인쇄물을 읽을 때 보면 알게 된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읽을 때 저게 뭐라고 써있니? 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라고 회사 이름이 써있는데 저희 아이는 비행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물의 형태를 보고도 읽더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단서 책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만 보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물을 보고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단서 책략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비행기를 보고 아시아나라고 써 있는데, 혹은 대한항공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저것은 무엇이라고 써 있을까 했을 때 사물의 그림을 보고 읽을 때 그것도 단서 책략입니다. 자,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림만 보고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요 문제를 내면 제가 볼 때 틀릴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글자 수하고 무슨 수를
그쵸. 글자 하면 음절이 생각나야죠. 음절수 대응 책략이에요. 자, 글자 수와 음절수가 1대1로 대응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반 유아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자,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탈 때 카드를 대거나 돈을 내기 위해서 동전을 내기도 해요. 바퀴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장소를 이동할 때 타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두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제 이야기를 듣고 A라는 유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자동차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B라는 아이가 글자 수와 음료수 대응 책략을 이해한 유아, B 유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선생님이 두 글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아는요, 글자 수와 음절수 대응 책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2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요 앞단계겠죠. 하지만 B 유아 같은 경우는, 야, 선생님이 친구야 하면서, 야, 선생님이 두 글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자동차 세 글자를 이야기했으니까 자동차는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B 유아는요, 글자 수와 음절수가 대응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유아입니다. 됐죠? 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글자 수, 음절수 대응 책략의 단계입니다. 됐죠? 자, 이제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유아기까지 오기까지 제일 많이 듣는 글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밥 먹자. 누구야, 옷 입었니? 누구야, 엄마 손 잡아라. 누구야, 길 조심하자. 누구야, 이쪽으로 와라. 누구야,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제가 지금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많이 보는 글자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입니다. 그쵸?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많이 듣는 이름,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는 글자를, 이름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예시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름을 먼저 중심으로 아이들은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유아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장 많이 쓰는 글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본 글자가 자기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은 책략, 글자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유추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카드를 딱 이렇게 꺼냈어요. 꺼냈는데 거기에 할, 아, 버, 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라는 아이가 여기 지가 있네. 내 이름에 지자라. 이거 지자랑 똑같네? 근데 앞에 이 아이는 아는 글자 이용 책략까지 오기까지 지금 3단계잖아요. 3단계를 이해하려면 2단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 글자 수와 음절 수가 똑같다는 걸 압니다. 네 글자라는 걸 이 아이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땡땡땡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앞에를, 글씨를 앞에를 모르다 할지라도 땡땡땡지라고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 돼지라고 읽는다든지, 그쵸? 뭐라고 할까? 여기를 또 뭐라고, 지를 뭐라고 해? 똥깡아지. 이렇게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단계의 아이인 거죠. 자기가 아는 글자를 중심으로 읽 때 숫자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야 해요. 그래야지 2단계를 지나 3단계를 아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아시겠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많이 듣는 글자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아이들은 시도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요, 글자라는 음절에서요 이제 음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글자라는 건 계속 여기도 음절입니다. 음절이에요. 하지만 이 음절에서 이제는 음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자소, 음소 대응 책략입니다. 자, 와, 정말 대단하죠. 자소랑 음소로 아이들이 이제 맞춰가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이때는 어떤 것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냐 하면 자소, 음소가 대응한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대응이 아까 우리 한글의 특성 뭐였어요? 자소, 음소가 대응하면서 패턴을 이룬다. 패턴이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면 뭡니까? 그쵸, 규칙이라는 거잖아요. 자소, 음소가 대응이 규칙적이더라 라는 것을 아이들은 이제 알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글자를 읽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산을 읽게 된다면 우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요. 이응이니까 우니까 아인데 우가 들어서 아우 시옷에 아가 들어갔으니까 시오다 사에다가 니 시오다 산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손가락으로 이 음소들을 막 읊어가면서 짚어가면서 있습니다. 우 산 이렇게 읽게 돼요.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 아이들은 철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게 됩니다. 이때 읽게 될 때 되게 특징적인 게 나와요. 이게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여기에 시각 단어라는 5단계를 쓴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5단계가 아니고요. 특성일 뿐이에요. 한글의 책략은 5개인 겁니다. 단글 아자철인 거고요. 그 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각 단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시각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 단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각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책은 이렇게 시각 단어가 5번이고 철자 책략이 결국에 철자 책략을 6번으로 쓴 책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시각 단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아이들이요 이제 우산을 읽게 됐을 때 우, 이응, 우, 시옷, 산 이렇게 읽던 아이들이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런 단어들을요 좀 천천히 읽긴 하지만 우산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즉 단어를 보면서 아이들이요 이제 즉각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응 이응 우 이응 이응 우 이래서 우산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딱 글자를 보면 우산 읽긴 읽지만 시각 단어처럼 바로 읽을 수는 있지만 읽을 수 있는 게 성인처럼 다다다다다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글자를 보며 바로 읽을 수 있는 거 있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시각 단어라고 해요. 시각 단어. 자, 제가 문장이라고 안 했어요. 글자를 보면서 바로 읽을 수 있는 자, 이 키포인트입니다.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시각 단어라고 해요. 자, 됐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철자 책략에서도요. 바로 우, 이응, 우, 시오사 이러지 않으면서 바로 읽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자, 질문 잘했습니다. 라고 제가 칭찬했어요. 우리 학생에게. 자, 여기서는 단어가 핵심이고요. 여기서 철자 책략은요. 줄줄줄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요, 시각 단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어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인 거예요. 문장을 읽을 수 없어요. 하지만 철자 책략이 되면요, 성인과 똑같이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으면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문단을 읽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 해독 정략에 대해서도 책략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다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글 아자철을 생각하시면서 자 어렵게 문제를 내면 어떤 교과서 대학 교재에서는요 시각 단어를 5단계로 쓴 책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그렇다면 시각 단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책 해독 책략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각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서 책략을 찾을 때 그림만 보고서 이 그림을 단서로 해서 읽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예시가 있으면 단서 책략인 걸 알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대부분 학생들은요 이렇게 사물의 형태를 보면서 글자를 유추해서 읽습니다, 예측해서 읽습니다 하는 거 몰라요. 자, 아시아나 비행기 저희 아이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아시아나 비행기 대한항공이라고 써져 있는 이 비행기를 보고 저게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비행기라고 대답했어요. 그쵸? 비행기의 모양을 보면서 그냥 비행기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글씨라고 아이는 인식하고 읽기를 한 거예요. 단수 책략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의사소통을 쫙 다 빼주고 싶어서 빨리빨리 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목소리가 빨라진 건 아니죠. 그쵸? 속도가 빨라진 거죠. 사실은.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저랑 함께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11월 달에 11월 둘째 주가 시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험 때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험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두 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내세요. 호호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